같이 밥 먹고 걔네들하고 같이 놀고 걔네들하고 시험 기간에 거기서 같이 밤새고 뭐 라꾸라꾸 들여놓고 거기서 좀 잠깐 자고 학제를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일단 학위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면허시험을 또 보는 거지. 한국이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네. 시스템인 거잖아. 근데 그 얘기를 좀 꺼내보고 싶어. 선후배, 인간관계. 의대 내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또는 선후배 관계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국의대는 선후배 관계가 많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중요한데요. 이게 선후배 관계도 중요한데 사실은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치면 무조건 동기죠. 동기. 네. 아 그놈의 지긋지긋한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네. 그래 왜 그래요? 물론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한테 내가 도와주고 이런 것도 뭐 아예 없지는 않는데 뭐 동아리를 그래서 예과 때부터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없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국내에서 이제 뭐 교수님이건 이제 주변에 같이 그러니까 다른 학교라도 의대 졸업하는 애들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의대는 묻어가는 거라는 말이. 묻어간다. 그냥 걔네들 하는 거 고스란히 따라가면 졸업해요. 근데 그러니까 말로 하면 정말 쉽죠.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남들 하는 것만큼이 제일 공부 안 하는 애가 시험 전날마다 늘 3시간에서 밤을 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동기들한테 따라가면 돼요. 저는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자고 있으면 진짜 한 10분 간격 8시 반까지 학교를 등교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8시 25분에도 자고 있었던 거예요. 5분 전에 이제 딱 눈이 깜짝 놀랐는데 8시 31분인데 전화가 25분부터 31분까지 20통이 넘게 나와요. 아, 출석하라고? 출석하라고 동기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한 명이 20통을 건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한 80명에서 90명 되는데 20명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실제로 가보면 옆자리가 안 와 있으면 얘 안 왔대 얘 안 왔다 해서 전화해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뭐 불침번서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들끼리 어차피 얘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대학은 이렇게 요강의실 갔다가 조강의실 갔다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의대들은 거의 안 그렇거든요. 고등학교랑 똑같아요. 그냥 강의실 하나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선생님이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고등학교지. 네네 고등학교예요. 그 걔네들이랑 같이 밥 먹고 걔네들하고 같이 놀고 걔네들하고 시험 기간에 거기서 같이 밤새고 뭐 라꾸라꾸 들여놓고 거기서 좀 잠깐 자고 그렇게 해서 6년을 사니까 진짜 동기가 중요하고 또 그 동기들이 고스란히 또 인턴을 같이 하고 그래서 유급하면 적응하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바뀌는 거니까. 다 바뀌는 거죠. 1년부터 가왔던 게 그러니까 예과 때 노느라 끈끈해지게 본과 1학년 때 공부하느라 끈끈해지고 어떻게 잘 버티고 2학년 3학년 갔는데 사이에 그 동기들 집단이 확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묻어가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주고 또 저도 챙기게 되고 그다음에 꼭 이제 오지랖 넓은 애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걔네들이 야마나 조포 분석해서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만 쫓아가면 되게 되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시스템이야. 혼자 살 수 없어. 맞아요.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나는 그런 것 같아. 물론 한국의대도 들어가면은 반 나눠지죠. 고등학교처럼. 아니라니까요. 그 반이 80 없어. 한꺼번에 한꺼번에요? 네. 아 그렇구나. 난 그건 몰랐네. 한꺼번에 터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유럽의대 같은 경우는 헝가리의대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가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반을 나눠요. 그래서 이 반들이 이렇게 수업을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제 렉처는 전 학년이 다 가겠지? 네. 그리고 이제 세미나나 실습 있는 과목들은 반끼리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 개념이 없고 동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있을 수 있어도 걔네들하고 다 마주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라는 형성이 돼서 걔네들끼리 되게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몇 명이 한 반이 돼.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떨 때 한번 확 소위 얘기해서 이제 현타가 오냐면 한 3학년쯤 되잖아. 이 한 반이 15명이 돼 있는 거야. 다 유급을 하는 거지. 유급해서? 몇 명은 유급을 하는 거지. 그럼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문화적 차이겠지만 유럽에서는 어쨌든 거긴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스스로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거지. 얘네들이 서로 어떤 공동체 의식 안에서 너도 같이 하자, 나도 같이 하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잖아. 네. 동기 문화라고 하는 게. 네. 선후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네. 너도 나, 나도 너. 나도 개인, 너도 개인. 이게 이제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묻어서 가면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은 거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우리가 저희가 지금 의대를 준비하는 것도 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이제 국가고시 선생님이 이제 그 프로그램 짜지만 내가 이제 의대에 처음에 가는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국인으로서 해외로 의대를 갔을 때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일 수도 있는 게 이런 거거든. 국내에서 의대를 가면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거기서 중간 정도만 가도 그쵸. 실패는 하지 않잖아. 그쵸. 이게 뭔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외 의대를 가는 순간에는 내가 나의 앞길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조금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한순간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국은 어쨌든 예를 들어 20살에 의대 들어가면 6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기본 5년 잡자고 5년에 거기다 그 다음에 펠로우하고 뭐하고 계속 스텝하고 주니어 스텝 올라가고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본 인간관계가 한 20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 동기가 그대로 가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 심지어 그 안에서 결혼도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곧 대학교 졸업해서 자대 병원에서 인턴하고 자대 병원에서 수련받고 자대 병원에서 펠로우하고 자대 병원에서 교수가 되면 그 인원들인 거죠. 소위 얘기하는 계속 본원 개념인 거죠. 네, 그냥 쭉 자대 개념.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인원이 10명 됐다 20명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잠깐 엇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좁아. 진짜 좁아. 진짜 좁아요. 알겠습니다. 참 재밌네. 면허를 따야 되잖아.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면허 시험 준비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한국의대 KML이 보려고 그러면 언제부터 보통 시작해요?